그는 53, 이름은 정도연이다. 대기업의 기술이사로 늘 차분하고 정확했다. 결혼한 지 30년 아내와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온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아침마다 식탁엔 밥이 있었고 말은 없었다. 그의 하루는 시계처럼 돌았다. 퇴근, 저녁, 뉴스, 잠. 다음 날 똑같이.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언제부터인가 대화는 필요한 말만으로 줄어들었다. 아내는 그의 셔츠를 다렸고 식사를 준비했고 집안을 정돈했다. 그는 월급을 통장에 넣었고 고장난 것을 고쳤고 아내가 부탁하는 일을 처리했다. 부부라기보다는 잘 조율된 동거인에 가까웠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애초에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그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회의, 보고서, 결제, 출장. 모든 일은 정확했고 효율적이었다. 후배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친근하게 느끼지는 않았다. 그는 늘 정장을 입었고 늘 같은 표정을 지었고 늘 예측 가능했다. 그렇게 50세까지 살아온 남자. 파도 없는 바다처럼 고요하고 색 없는 하늘처럼 무채색인 삶. 그러던 어느 겨울날 회사 후배의 부탁으로 사내 디자인 교육 강의를 듣게 됐다. 기술이사가 디자인 강의를 들어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후배가 간곡히 부탁했고 그는 거절하는 법을 몰랐다. 그렇게 그는 강의실로 향했다.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녀를 봤다. 이서윤 42. 프로젝터 앞에 서서 밝게 웃고 있었다. 따뜻한 목소리, 눈웃음, 그리고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그의 차가운 겨울에 불을 붙였다. 강의는 1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디자인의 원칙을 설명하면서도 늘 사람 이야기를 섞어 넣었다. 색이 주는 감정, 선이 만드는 분위기, 여백이 전하는 메시지. 그는 디자인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마치 오랜만에 듣는 음악처럼 그의 귓가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무언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이사님, 강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기술 분야 분들 앞에서 디자인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아니요, 흥미로웠어요. 특히 여백에 대한 이야기.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여백이 제일 어려워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말이 그의 가슴에 와닿았다. 그는 평생 채우며 살았다. 책임, 의무, 역할.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여백은 없었다. 며칠 뒤 그는 우연을 가장해 그녀가 있는 층의 라운지로 갔다.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녀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눈을 바라봤다. 하얗게 내리는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눈.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블랙이 아닌 우유를 조금 넣은 커피. 쓴맛을 부드럽게 만드는 법을 배웠다. 커피를 마시며 그는 창밖을 봤다.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었다. 모든 것이 깨끗했다. 발자국 하나 없는 새하얀 눈밭.
그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다. 아내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일찍 일어났네. 응, 잠이 안 와서. 커피 냄새 좋다. 나도 줄래? 그래. 그는 아내에게도 커피를 내렸다. 우유를 조금 넣어서. 아내가 한 모금 마시더니 웃었다. 당신이 내린 커피 처음 마셔보는 것 같아. 그래? 응, 맛있어. 그들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것도 사랑일 수 있다고.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아도, 가슴을 미치게 뛰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조용히 함께 서 있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고. 당신. 응. 눈 그쳤으면 산책할까? 좋지. 몇 시간 후 눈이 그치자 그들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다. 발자국이 눈밭에 찍혔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공원을 걷다가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그가 서윤과 함께 앉았던 그 벤치는 아니었다. 다른 벤치, 다른 장소, 다른 사람과 함께. 추워? 괜찮아. 당신은? 나도 괜찮아.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평범한 겨울날의 풍경.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했다. 당신. 아내가 불렀다. 응.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래. 쉽지 않을 거야. 알아. 그래도 해볼 만할까? 해볼 만해. 아내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팔로 아내를 감싸 안았다. 오랜만에 온기였다. 낯설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당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미안하고 뭐가 고마운데? 오랫동안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그래도 날 기다려줘서 고마워.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미안해. 나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이제부터 하면 돼. 그래, 이제부터.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다.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당신이 만드는 거면 다 좋아. 그럼 당신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뭔데? 된장찌개. 당신 그거 좋아하잖아. 그는 놀랐다. 아내가 자신이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아내의 사랑이었다. 크게 표현하지 않아도, 말로 하지 않아도 기억하고 있는 것. 고마워. 뭐가? 기억해줘서. 저녁을 먹으며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웃으며 이야기했다. 슬픈 기억도 있었지만 그보다 좋은 기억이 더 많았다. 우리 젊었을 때 참 예뻤지. 아내가 앨범을 꺼내왔다. 그랬지. 사진 속 그들은 젊고 행복해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서로를 보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당신,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오래 못 갔잖아. 어디로? 당신이 가고 싶은 곳. 그는 생각했다. 가고 싶은 곳.
사실 없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았다. 바다 어때? 좋지. 겨울 바다도 멋있어. 그럼 다음 주말에 갈까? 그래. 그들은 여행 계획을 세웠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소소한 대화였지만 즐거웠다. 함께 무언가를 계획한다는 것, 미래를 함께 그린다는 것. 다음 주말 그들은 동해로 갔다. 한적한 해변, 작은 펜션, 파도 소리.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당신보다 아내가 가리킨 곳에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다. 예쁘다. 응. 자유롭고. 그들은 갈매기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자유. 그가 서윤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감정. 하지만 지금 아내와 함께 있어도 자유롭다. 숨기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진짜 자유는 이런 것일지도 몰랐다. 펜션으로 돌아와 그들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답다. 정말. 당신. 응. 행복해. 그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한가? 완벽하게 행복한가? 아니다. 아직도 가끔 서윤이 생각난다. 그녀의 웃음, 목소리, 함께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응, 행복해. 나도. 밤이 깊어졌다. 그들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봤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리. 당신 자? 아니, 나도 잠이 안 와. 뭐 생각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생각 중. 어떻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조용히 함께. 나도 그래. 그들은 손을 잡았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잠들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다. 그들은 일찍 일어나 일출을 보러 갔다.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장엄했다. 새로운 시작 같아. 아내가 말했다. 그래, 새로운 시작. 그들은 해를 보며 서로를 안았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오늘이 진짜 시작인 것 같았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다. 아침마다 아내는 그에게 인사했다. 잘 잤냐고,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그도 아내에게 물었다. 오늘 무엇을 할 거냐고, 도와줄 일이 없냐고. 작은 변화들이 쌓였다. 퇴근 후 함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주말엔 영화를 보러 갔다. 가끔 외식도 했다. 젊은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했다. 늦은 데이트였지만 달콤했다. 어느 날 저녁 회식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당연히 참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집에 가봐야 해서요. 이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내랑 약속이 있어서. 후배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사님이 회식을 거절하다니.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왔어? 일찍 왔네. 응, 회식 안 갔어. 왜? 당신이랑 밥 먹고 싶어서. 아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좋았다. 서윤의 웃음과는 다른 오랜 세월이 담긴 웃음.
고마워. 뭐가? 날 선택해줘서. 당연한 거지. 저녁을 먹으며 그들은 하루 일과를 나눴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집에서 있었던 일. 사소한 이야기들이지만 서로에게 중요했다. 당신 다음 달에 회사 창립 기념일이래. 그래. 같이 갈래? 가족 동반 행사거든. 나도 가도 돼? 당연하지. 내 아내인데.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왜 울어? 그냥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창립 기념일 날 그들은 함께 갔다. 아내는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그는 아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행사장에서 후배들이 인사했다. 이사님,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맙습니다. 아내가 수줍게 웃었다. 그는 아내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자랑스러웠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앞으로도 함께할 사람.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당신 동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더라. 그래, 좋은 사람들이지. 당신 회사에서 인기 많겠다. 무슨 소리야? 진짜야. 다들 당신 존경하는 눈빛이었어. 그는 웃었다. 예전엔 회사에서의 인정이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의 인정이 더 중요했다. 계절이 다시 바뀌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작년 이맘때 그는 서윤과 헤어졌다. 벚꽃을 보며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당신 뭐 생각해? 아내가 물었다. 그냥 봄이 왔구나 생각했어. 벚꽃 예쁘다. 응, 예뻐. 그들은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걸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마치 눈처럼.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맑고 푸른 하늘. 당신. 응. 사랑해. 아내가 놀란 듯 그를 봤다. 갑자기? 그냥 하고 싶어서. 나도 사랑해. 그들은 벚꽃 아래 서서 포옹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으며 쳐다봤다. 중년 부부의 애정 표현이 신기한 듯.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일기를 썼다. 1년 전 나는 불꽃 같은 사랑을 했다. 뜨겁고 격렬했다. 하지만 금방 꺼졌다. 지금 나는 촛불 같은 사랑을 한다. 조용하지만 오래간다. 바람에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사랑일지도 모른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별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그는 미소 지었다. 서윤아,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내 자리를 찾았어. 늦었지만 찾았어. 그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옆에서 아내가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아도 가슴을 미치게 뛰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조용히 손을 잡고 잠드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삶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 죄책감도 후회도 갈망도 없는 평화. 그저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년이 흘렀다.
그는 이제 예순이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주름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아내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산책했고, 함께 커피를 마셨고, 함께 웃었다. 아이들도 가끔 놀러 왔다. 손주들도 생겼다. 집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손주를 돌보다가 아내가 물었다. 당신 후회 없어? 뭐가? 우리 인생. 그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가 없을까? 있다. 서윤과의 시간, 그 짧은 불꽃. 가끔 생각난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후회보다 감사한 게 더 많아. 뭐가 감사한데? 당신이랑 함께해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나도 감사해. 손주가 그들을 보며 웃었다. 순수한 웃음. 그 웃음이 모든 것을 정화하는 것 같았다. 해가 저물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그들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노을을 봤다. 예쁘다. 응, 정말. 당신. 응. 우리 잘 살았지? 그래,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자. 그래, 함께. 그들은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나이든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 그 손을 잡고 그들은 노을을 봤다. 불꽃은 꺼졌지만 온기는 남았다. 그 온기로 그들은 오늘을 살았고 내일도 살 것이다. 함께.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야기. 후회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가 지고 또 뜨는 것처럼 그들의 사랑도 계속된다. 조용히, 꾸준히, 영원히. 가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서윤 씨, 바쁘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반갑게 웃었다. 아, 이사님. 아니에요, 앉으세요. 방해하는 건 아니고 저도 커피 마시러 왔다가. 저도 쉬는 중이었어요. 커피 좋아하시죠? 응, 블랙. 저도요. 그런데 블랙은 좀 슬퍼요. 왜 슬퍼? 쓴맛이 오래 남으니까요. 그날 이후 도연은 그녀가 있는 층으로 자주 갔다. 프로젝트 회의라는 핑계, 자료 요청이라는 이유, 우연한 점심 약속. 아무도 눈치채지 않았다. 둘은 가까워지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가까워졌다. 대화는 업무에서 시작해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이혼한 지 3년 되었다고 했다. 아이는 없었고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자유롭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았다. 다만 오래되었고 평온하다고만 했다. 평온하다는 말에는 차갑다는 뜻이 숨어 있었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다. 퇴근 후에도 카톡이 이어졌다. 처음엔 업무 관련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일상으로 바뀌었다. 오늘 발표 멋졌어요. 칭찬 고맙네. 진심이에요. 선배님 웃을 때 진짜 멋있어요. 그 말 오랜만에 듣네. 그럼 자주 해드릴게요. 이 대화 하나로 그의 밤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웃음 하나, 그는 이유 없는 설렘의 중독자가 되어갔다. 53의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올 줄은 몰랐다. 아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있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다. 그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을 때가 많았다. 인사를 건네면 짧게 답할 뿐이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그녀와 나눈 대화를 다시 읽었다. 그 짧은 문장들이 그를 웃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다. 요즘 웃네? 그는 화들짝 놀랐다. 그래. 좋은 일 있어? 없어. 거짓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아내는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지만 소유하고는 있었다. 그건 차가운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하루는 야근이 길어졌다. 사무실에는 둘뿐이었다. 비가 내렸고 서유는 창문을 닫았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조명빛, 손끝의 흔들림, 그 순간 모든 윤리가 녹았다. 선배님, 왜 그렇게 봐요? 서윤 씨. 네. 그냥 보고 싶어서.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그날 이후 둘은 퇴근 후에도 함께였다. 작은 식당, 강가의 벤치, 그리고 도연의 차 안.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서유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배님, 이런 감정이 아직도 있었네요. 난 내 앞에서 나이를 잊는다. 그럼 저도 잊을래요. 나이도 세상도.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불길로 바뀌었다. 비밀이었지만 누구보다 뜨거웠다. 메시지는 하루 수십 통, 그녀의 웃음은 그의 연료였다. 그는 회사에서 웃는 법을 배웠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다시 젊어 보였다. 그녀는 그를 선배님이 아닌 도연 씨라 불렀다. 그 짧은 호칭이 그를 다시 살아있게 했다. 의사도 남편도 아닌 그저 한 남자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들은 주말에 멀리 나갔다. 아무도 모르는 해안 마을, 작은 카페, 한적한 산책로. 그곳에서 그들은 평범한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걸었다. 도연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다고 느꼈다. 책임도 의무도 역할도 없는 자유. 그저 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로서의 자유. 서유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도연 씨, 이게 꿈이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꿈이 아니야. 그럼 현실이에요. 현실보다 더 진짜 같아.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돌아온다. 그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비밀은 새어나가기 마련이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사님이 요즘 디자인팀에 자주 간다더라. 서윤 씨랑 점심을 자주 먹는다더라. 처음엔 그저 친한 선후배 관계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느 날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사님, 서윤 씨랑 친하시네요? 그는 웃어 넘겼지만 가슴이 철렁했다. 업무 협력이 많아서 그래. 아, 그렇구나. 근데 이사님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뭔가 활기차 보이세요. 그 말이 오히려 경고처럼 들렸다. 그는 조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사랑은 조심으로 감출 수 없었다. 그의 눈빛, 말투, 걸음걸이가 모두 달라져 있었다. 집에서도 변화를 느낀 건 아내였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당신 요즘 향수 바꿨어. 아니. 그럼 뭔가 냄새가 달라. 피곤해서 그런가 봐.
피곤하면 냄새가 달라져. 아내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들킬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도 않았다. 봄이 왔다. 벚꽃이 흩날리던 날 서윤이 말했다. 선배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그럼 어떡해? 숨기고 피해 다니고 몰래 만나는 거. 그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 전 더는 못하겠어요. 서윤아, 전 사랑하고 싶어요. 떳떳하게. 도연은 말이 막혔다. 그는 감히 떳떳함을 말할 자격이 없었다. 기혼자인 자신이 어떻게 떳떳할 수 있겠는가.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고 믿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편이었다. 이혼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다. 30년을 함께한 삶을 정리한다는 게 두려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뭐? 사랑했어요, 도연 씨. 하지만 이제 나를 찾을래요. 그녀가 떠났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울었다. 53세 남자가 늦은 봄의 거리에서 사랑 때문에 울었다. 차 안에 혼자 앉아 핸들을 쥔 채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사랑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다.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는 자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봤다. 무엇을 잃은 건지, 무엇을 지킨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느낌뿐이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다시 기계처럼 살았다. 출근, 회의, 퇴근. 서윤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가 있는 층에는 가지 않았고 라운지도 피했다.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그녀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쌓였다. 한 달이 지났다. 그는 그녀의 책상을 보았다. 빈자리. 그녀는 회사를 그만뒀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커피잔만이 남아 있었다. 하얀 도자기 잔에 작은 글씨로 쓴맛이 오래 남아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그 잔을 오래 바라봤다. 아무도 보지 않는 걸 확인하고 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냥 일 때문에. 그래. 커피 마실래? 응, 블랙으로. 그는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다. 그리고 그건 이상하게도 그녀의 입술 맛과 닮아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기억은 맛으로 남는다. 향으로 남는다.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여름이 왔다. 어느 무더운 오후 그는 우연히 그녀를 봤다. 거리 건너편 카페 앞. 짧은 머리, 하얀 원피스, 그리고 옆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다.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도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녀가 행복하길 바랐지만 진심으로 바란 적은 없었다. 이기적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며 조금은 슬퍼했으면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과 웃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다가 사라졌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였다. 사무실로 돌아와
그는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오래전에 사둔 일기장이었지만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 그는 펜을 들고 천천히 썼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내 잃어버린 젊음을 사랑한 거였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젊음을 사랑한 것뿐일까? 아니면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 걸까? 답은 알 수 없었다. 사랑의 정체는 늘 모호하다. 가을이 왔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다. 그는 여전히 출근했고 아내는 여전히 커피를 내렸다. 삶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강변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다. 그녀와 함께 앉았던 그 벤치. 그는 옆자리를 바라봤다. 아무도 없었다. 바람만 지나갔다. 휴대폰을 꺼내 그녀와의 대화를 다시 읽으려다가 멈췄다. 이미 모두 지웠다는 걸 기억해냈다. 그날 밤 그녀가 떠난 후 모든 메시지를 지웠다. 사진도 통화 기록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옆에 앉았다. 한동안 둘은 말없이 TV를 봤다. 프로그램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소리만 흘렀다. 당신. 아내가 불렀다. 응.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맞나? 그는 깜짝 놀라 아내를 봤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무슨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오래 말을 안 했는지. 나도 힘들어. 이렇게 사는 거.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도 고통스러웠다는 걸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다.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까?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다. 며칠 뒤 아내가 제안했다. 상담 받아볼까? 상담. 부부 상담. 우리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함께 무언가를 시도하기로 한 것 같았다. 상담은 쉽지 않았다. 서로의 불만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싸우기도 했다. 상담사 앞에서 울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아내는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게 됐고, 그는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상담이 끝난 후 아내가 말했다. 커피 마실래? 내가 요즘 원두 좋은 거 샀어. 그래. 집에 돌아와 아내가 커피를 내렸다. 그는 한 모금 마셨다. 쓰지 않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맛있네. 그치? 나도 블랙 마시는 법 배웠어. 그들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이었다. 어색하지 않은, 불편하지 않은, 그저 함께 있는 침묵. 겨울이 왔다. 1년이 지났다. 그는 사무실 서랍에서 그녀의 커피잔을 꺼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잔을 닦았다. 그리고 회사 라운지에 갖다 놓았다. 이제 놓아줄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거울을 보았다. 54시 된 얼굴.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는 더 휘어졌다. 하지만 표정은 예전과 달랐다.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사랑은 늦게 와도 태운다. 그리고 그제 속에 나는 아직 살아있다. 완전히 타지도 완전히 꺼지지도 않은 불씨처럼.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왔어? 응. 오늘 좀 일찍 왔네. 일찍 나왔어. 잘했다. 밥 같이 먹자.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식사를 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당신. 응.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천천히 그의 가슴으로 전해졌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일기를 썼다.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사그라든다. 하지만 그제 속에서 새로운 온기가 자란다. 나는 그걸 이제야 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다. 서유는 지금 행복할까? 그녀도 새로운 사랑을 찾았을까? 그는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었다. 이번에는 정말로